두 번째 키워드 뱀 교상. 자연 속에서 또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 많은 분들이 또 특히 무서워하는 게 뱀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실제로 뱀에 물렸는데 상처만 나고 별거 없더라고요 하는 분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네. 뱀 교상 그렇게 뭐 쉽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었어요. 그 네. 글을 읽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위험해요. 위험해요? 네네. 괜찮았는데? 괜찮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급성으로 뱀 독에 의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단백질들입니다. 뱀독이? 네네. 네. 단백질들은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첫 번째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신염증 반응을 또 생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뱀독의 특징은 이제 몸에 출혈성 영향을 만듭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기는 반응은 물린 자국에 피가 안 멈춘다. 그리고 장 출혈이라든지 뭐 다른 점막성 출혈이 또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를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물린 자리 부종이 심해지면 근육의 압력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면서, 왜냐하면 부종이 심해지면서 밑에 있는 근육을 짓누르게 되고요. 짓누른 근육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네. 이거는 구액증후군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빠르게 근막을 절제해서 근육 내 압력을 줄여주는 수술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알아야 될 게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이제 노출을 처음에는 피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발목까지 오는 등산화를 신고 산행을 한다거나 네. 긴 옷을 입는다거나 풀숲을 벤다거나 벌초라든지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두꺼운 장갑을 작업 시에 쓰게 되면 뱀의 물림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뱀에 물려서 그러면 응급실을 찾아갔다 네. 치료를 해주시겠죠? 네.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뱀에 물려서 합병증이 생겼냐 안 생겼냐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제일 먼저는 이 부종이 물린 자리에 부종이 심한지 안 심한지 평가를 해야 되고요. 혈액 검사를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응고장애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들어왔을 때 환자분이 의식이 처진다, 혈압이 떨어졌다, 아니면 이제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다. 이거를 저희가 바이탈 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 바이탈 사인 자체가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은 이미 전신 염증 반응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산소 포화도를 올리고 혈압을 올리는 치료들을 빠르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항뱀 독소를 투여를 빠르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야외에서 물렸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 그리고 파상풍 치료도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있든 없든 입원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입원 후에 이런 합병증들이 생기는지를 반드시 혈액 검사와 모니터를 해가면서 경과 관찰을 꼭 하셔야 됩니다. 뱀 교상 치료에 네. 이제 항뱀 독소 맞는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맞아야 하는 거예요? 뱀에 물린 분들은? 꼭 맞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독사의 경우에 항뱀 독소를 맞는데 저희가 독사인지 아닌지 구분할 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투여를 하고요. 보는데 항뱀 독소 자체도 이제 우리 면역 글로불린 제제입니다. 외부에서 있는 면역 글로불린 제제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알러지 반응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그럴 수 있어서 아주 천천히 투여를 하게 됩니다. 네. 이거를 재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투여 다시? 네. 부종이 심해지면서 구액증후군이 생길 의심이 든다. 이거는 빨리 이제 독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추가 투여를 하게 되고요. 응고 장애가 생긴다. 혈소판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응고인자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네.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한 번 더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물렸다고 의심이 되는 순간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지켜야 될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해야 될 것. 음. 첫 번째는 안정을 취하는 겁니다. 안정을 네, 취하라. 네. 그리고 물린 자리를 활동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움직이게 되면 부종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런 구획증후군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움직임이 많아지면 국소에 있던 뱀독들이 더 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해야 할 건 이 두 가지. 네. 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우리 입으로 빨아내는 네. 것.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입안에는 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상처가 난 데다가 입을 넣어가지고 빨아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균이 들어갈 수 있게. 맞습니다. 그래서 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균을 집어넣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네. 내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위험하군요. 맞습니다. 뱀에 물린 환자도 위험하지만. 네, 그 점막 안으로 바로 그냥 뱀독이 피를 타고 넘어간다면 환자가 2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절대 입으로 짜내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토니켓으로 네. 꽉 묶는 행동은 왜 하면 안 되냐? 그거는 이제 예전에는 동맥혈 묶어가지고 피가 퍼지지 않게 막는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묶게 되면 피가 통하지 않게 되죠. 네. 피가 통하지 않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근육, 연부 조직에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뱀에게 물려서 이미 부종이 생기고 점점점 부어오르는데 꽉 묶게 돼가지고 악화가 생기죠. 두 번째는 동맥혈 피까지 안 가게 된다. 그거를 방치를 해가지고 3시간, 4시간 지났는데 이제 풀었다. 그러면 피가 갑작스럽게 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피가 갑작스럽게 가게 되면 몸에 피가 없다가 갑자기 들어오면 조직들이 재관료 손상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근육이 부서지고 이제 세포들이 부서지면서 부종이 훨씬 심하게 되면 그 구획증후군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정을 취하고 최대한 움직임을 자제하면서 병원으로 가는 게 네, 가장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네, 근데 뱀에 물렸는데 정말 별 이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야 네, 할까요?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보통은 괜찮은 경우도 많지만 네. 6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부종이 심해지고 또는 감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균 감염이 생기면서 그쪽 부위에 발적이 생긴다거나 온몸에 전신 염증 반응으로 열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조기에 항생제를 투여한 사람과 나중에 항생제를 투여한 사람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항상 혹시 모를 상황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네, 뱀에 물렸다면 별 증상이 없는 것 같고 시간이 좀 지나서 괜찮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가서 치료 받으시고 확인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뱀에 물리는 사고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야외 활동 하게 되면 겪을 수는 있는 사고 중에 하나거든요. 이럴 때 나에게 닥치지 않길 바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응급 대처 방법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야외 응급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자연 속에서 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생겼을 때 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응급 대처의 기본 원칙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119를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하군요. 네. 네.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 아니면 예상되는 위험을 알지 못할 때 빠르게 119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119 뒤에는 구급 지도의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도 이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적절한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9 그리고 대부분의 구급 지도의사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되게 됩니다. 24시간 당직 체계제로 돌아갑니다. 네. 119를 가장 먼저 불러라. 네. 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상황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뭐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연 속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의 상황들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사고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 그리고 빠른 판단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분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용석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